이제 그 시간차 압수수색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압수수색이라는 건 밀행성이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로 쫙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사 갔다가 어디 갔다가 그리고 압수수색 시간도 알려줬어요. 9시 반에 검찰이 들어옵니다.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핸드폰 상납하고 조사한 것도 최초고 압수수색 일시를 미리 예고하고 하는 것도 최초고. 그러니까요. 예. 최악이죠, 최악.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압수수색을 안 할 도리는 없을 겁니다. 압수수색은 당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공천 개입과 관련한 자료는 당사와 국회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말씀 주셨듯이 압수수색은 아주 적시에 빠른 시기에 정확한 증거를 파악해야 돼요. 네. 이런 당에서는 당장 김재원 최고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선거 끝나면 다 폐기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자료 폐기합니까? 정말요? 진심이에요? 그렇다면 증거인멸입니다. 이게 노하우가 축적되는 거고 회의 자료라는 건 역사인 건데 선거를 치르면서 축적되는 그런 것들을 다 폐기하니까 없을 텐데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시간이 언제일지 인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압수수색 당하면 압수수색 막 수사원들이 있을 때 창문 밖으로 막 서류를 던져요. 막 컴퓨터도 막 훼손하고 이럽니다. 그게 들어가면 어떻게 퍼질지 모르는데 근데 시간을 알면 어떡합니까? 미리 정리를 해놓는 거죠. 이런 시간을 벌어줬다는 의혹을 자초하는 검찰은 지금 수사기관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법률적으로 이 사안 자체가 어쨌든 강혜경 씨가 이제 그 담당자로서 지장을 찍은 문서인데 이렇게 되면 이 책임에 대해서는 강혜경 씨가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항공연구소가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저기 보면은 뭐 개인들도 연대에서 좀 뭐 채무를 부담하는 식으로 써놓은 문구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 저 법률 문서가 나중에 법정에 올라가면 저 문서 자체의 효력은 좀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래항공연구소라는 법인이 지금 만약에 그 PNR과 각서를 쓴다라고 한다면은 서로 이제 계약 주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확인을 받는 주체가 있는 건데 저기에다가는 담당자라는 형태로 강혜경 씨의 지장만 찍혀 있기 때문에 저거는 계약서의 기본을 좀 갖추지 못한 그러니까 형식적 오류가 있는 그런 문서로 볼 수밖에 없어서 법적 효력 여부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따질 건 아니고 저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저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의 단서로서는 충분히 쓰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을 돈이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고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대신 공천을 받은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81차례에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조사 실무 비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명원 PNR 리서치 대표는 왜 이걸 일은 했는데 돈을 안 주느냐라고 의뢰했던 미래항공연구소 측에 이제 돈을 요구를 한 거고 명태균 사장은 돈 줄 생각이 없고 자기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또 김태열 미래항공연구소장이 사실은 뭐 바지 사장 비슷한 이런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관계인데 저게 수사되면은 그러니까 수사되면 굉장히 저게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미래항공연구소 자체가 차명 소유 의혹이 있습니다. 차명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태열 소장은 형식상에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바지 대표라고 하는데 권한 없이 그냥 책임만 지라고 세워놓은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김태열 소장을 세워놓고 강혜경 씨라는 직원을 지휘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명태균이다. 그렇죠. 이 의혹이 끊이지 않는 거거든요. 아니 왜 미래항공연구소라는 법인에서 왜 명태균 씨 무슨 뭐 핸드폰 요금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나가는 이유가 월세도 나가고 왜 그럴까? 그러면 이거는 실질 운영과 소유를 명태균이 차명을 통해서 했다. 그럼 이러면 또 다른 법률 문제가 또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제 법률적으로 나중에 가서 정리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복잡한 민사적 문제는 나올 건데 우린 지금 이게 지금 민사로 갖고 풀 게 아니라 형사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소유의 문제나 이런 것은 실질이 중요하다. 누가 했는지가 행위자가 누구냐가 훨씬 형사에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 아까 이제 장 변호사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을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 문서는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듯이 이 각서에서 주어는 주식회사 미래항공연구소와 주식회사 이제 PNR이거든요. 그럼 이제 법인들끼리 각자의 권리 의무 관계에 어떤 그 정리를 이 문서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인 부분이 좀 흠결이 있는 게 법인은 대표이사의 이 법인
또 예. 인감이 찍혀야 돼요. 예. 상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여기는 법인 인감이 아니라 개인의 지장이 찍혔어요. 네. 그럼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 어쨌든 이게 인장이 있는 처분 문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법인이 이 한 그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진 못했지만 예. 그러면 이 계약서를 통해서 담아내고자 했던 게 뭔지에 대해서는 헤아리는 거예요. 이건 법원이? 돈을 예. 만약에 정말 민사 소송을 가더라도 예. 돈을 갚아라. 이게 지금 신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이거 자체로는 아주 깔끔하진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럼 돈을 갚겠다는 거니 돈을 어떻게 갚겠다는 거니 김건희 여사한테 받아서 돈을 갚겠다고 하는 의사 표현은 최소한 했구나 이 담당자가. 네. 그럼 강혜경 씨가 날인을 하게 된 그 경위 혼자 임의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실무자하고 담당자 지위니까요. 네. 그 위에 아마 명태균 씨랑 같이 소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이제는 진작에 답변할 시점이 왔지만 네. 더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각서 형태로 나온 거예요. 당신한테 이게 왜냐면 끝점까지 나와요. 그냥 뭐 1억, 그러니까. 2억이 아니에요. 예. 6,373만 뭐 이런 식으로 6,215만 원인가 맞습니다. 이래요. 15만 원. 이거는 끝점까지 계산을 해서 정말 받을 돈을 산정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김건희 여사한테 받을 돈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산정된 건지 뭐에 대한 비용인 건지 여론조사 몇 회에 따른 대가인 건지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한 회에 그 계약 내역서 같은 걸 다른 언론사랑 하고 봤더니 한 400만 원 정도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열 몇 차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 구멍들 왜냐하면 이게 많은 함의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몇 차례 여론조사에서 이 돈을 받아야 됐던 거야. 그리고 이걸 각서까지 할 정도면은 이건 완전히 인식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대방 돈 받을 사람도 김건희한테 돈 받으면 이게 해결되겠구나라는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믿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실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법률적인 거는 조금만 더 보강드리면 네. 이게 형사와 민사를 좀 나눠서 사고를 해야 되는데요. 네. 형사는 누군가를 처벌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실질적인 행위를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형사로 갔을 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를 아마 주목해서 이 실소유, 그러니까 차명소유 문제로 인한 법률 위반까지 다 묶어서 아마 이 모든 책임을 명태균 씨가 져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좀 보고요. 네. 이 민사 경우에는 사실 민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류인데, 그러니까 계약서나 서류인데 이게 많은 분들 그 좀 이거는 법률적으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법률 서류가 아니더라도요. 예. 구두로만 둘이 얘기를 해도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그거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서류는 저렇게 좀 엉성하게 썼으나 뭔가 다른 루트로 그 P&R이라는 회사나 다른 쪽으로 본인이 어떤 의사표시를 또 했고 그게 증거로 뭐 디지털 증거로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뭐 다른 증거로 녹음이나 남아 있다면 예. 그 민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책임을 또 명태균 씨가 져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 명태균 씨가 이거 왜 써줬냐라고 이제 질책은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써주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저희도 이제 조만간 모셔서 말씀을 듣겠지만. 이게 그 워낙 압박을 실무자로서 빨리 돈 달라고 압박을 계속 받으니까 뭐 이거라도 써서 일단 좀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뭐 달래야 되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예,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언론에 따르면 2천만 원 정도는 뭐 기변제를 했다라는 게 아니죠.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 문건일 변호인이 입회 지난주에 창원지검에 입회했던 변호인이 이제 그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관련된 내용 저희가 이제 조만간 강혜경 씨 모셔서 직접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를 빼고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해야 문제가 좀 일단 내 입장은 뭐였고 당시에 명태균 씨하고 어떤 관계였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몇 회 어떻게 한 거고 관련돼서 비용은 어떻게 지불을 했고 안 했으면 왜 안 한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 장을 넘어갈 수가 아니 있어요. 최소한 김건희 씨는 본인이 공인이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의 배우자니까 영부인이니까. 그럼 자기가 관련 없다라는 거라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 파악에는 저는 김건희 씨가 협조 안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안 하더라도 자기가 일단 지금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당사자잖아요. 근데 공적인 의무가 있으니까 최소한 답을 해서 나랑은 관련이 없다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기본적인 책임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김건희 씨가 그럼 왜 대답을 못 할까요? 왜 선조차도 못 그을까요? 부인조차 못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몸통일 가능성이 99.999%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창원지검은 가서
핸드폰 증거인멸하기 전에 확보해 와야 되는 거고요. 다 싸그리 디지털 증거를 확보를 해야 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지. 그거 안 하고서는 강제 수사 외에 뭐 김건희 씨의 선의를 기대합니까? 뭐 어떻게 진실 규명합니까? 네. 그 검찰 그래서 월급 주는 거예요. 검찰한테 돈을 주는 이유가 우리가 급여를 주잖아요. 네. 압수수색 하라고 필요할 때는. 근데 그걸 안 해버리니까 이 지금 검찰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거죠.